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 제1차 정례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 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2호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계속해서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단, 행정국의 소관별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결산 개요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총 세입 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2조 5,761억 6,4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5,137억 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624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2.9%인 4,80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84%,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13% 순으로 이전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전체 수입의 0.9%인 154억 5,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3.3%인 4,74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에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건비 44.5%, 재무활동 14.9%, 교수학습 활동 지원 11.5%, 학교 재정지원관리 8.2%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2 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16.7%인 5,32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조 7,250억 2,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410.8%인 4,28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322억 1,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조 5,700억 6,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0.2%인 2조 5,76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7.8%인 2조 5,137억 1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24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 내역은 명시 이월비는 19건 40억 6,500만 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9건 12억 9,4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07건 262억 5,4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4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700억 6,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의 100.3%인 2조 5,768억 6,300만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5,761억 6,4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 이자 수입 등이 예산 현액보다 61억 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700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8%인 2조 5,137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2월액은 예산 현액의 1.2%인 316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인 247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정책 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사업의 지출액의 38%인 9,566억 3,500만 원, 평생교육 사업의 0.2%인 41억 1,600만 원, 교육 일반 사업의 17.2%인 4,323억 3,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0.1%인 24억 9천만 원, 인건비의 지출액의 44.5%인 1조 1,18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구성비와 지출액은 인건비는 36.2%인 9,102억 7,500만 원, 물건비는 4.4%인 1,113억 6,900만 원, 이전 지출은 10.8%인 2,707억 700만 원, 자본 지출은 6.8%인 1,697억 5,600만 원, 상환 지출은 0.7%인 184억 200만 원, 전출금 등은 27%인 6,788억 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1%인 24억 9,100만 원, 내부 거래는 14%인 3,519억입니다. 소감별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진로 진학 교육 운영 등 31건에 540억 2,455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는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7건으로 50억 5,18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인 247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2억 2,600만 원, 물건비 10억 8,700만 원, 이전 지출 13억 1,500만 원, 자본 지출 54억 9,500만 원, 상환 지출 3,500만 원, 전출금 등 7억 8,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7억 9,800만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대응 투자 정산 잔액 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2억 5,200만 원, 낙찰 차액 36억 7,700만 원, 지출 잔액 60억 700만 원,
예비비 및 예비비 137억 9,8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2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2월액은 135건에 316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은 19건에 40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12억 9,400만 원, 계속비는 107건에 262억 5,400만 원입니다. 16쪽부터 28쪽까지 2월액 세부 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746억 9천만 원이 증가한 3조 9,549억 2,1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600만 원 증가한 60억 9,7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600만 원입니다.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 목표의 성과 지표수 89개 중 7개 지표는 성과 초과 달성, 72개 지표는 달성, 10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 88.8%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31개 사업에 39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4.7%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회계 연도말 조성액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533억 9,500만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 3,018억 4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끝으로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3조 8,155억 7,800만 원,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905억 5,200만 원, 순자산은 3조 7,250억 2,6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억 5,709만 원이 감소한 281억 3,437만 6천 원입니다. 22 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52억 6,182만 8천 원이 감소한 866억 6,916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한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조 결산 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23.05% 증가한 2조 5,700억 6,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5,761억 6,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137억 1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0.14% 증가한 624억 6,300만 원으로 명시 2월이 40억 6,500만 원, 사고 2월이 12억 9,500만 원, 계속비 2월 262억 5,400만 원, 보조금 잔액이 1,0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6.22%가 감소한 30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부터 28쪽까지는 세입 세출 등 결산 총괄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2022년도 수납액은 2조 5,761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1% 포인트 증가한 99.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은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85%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억 9,4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이 증가되었음에도 세입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 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61억 200만 원으로 이는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전 수입 항목에서 56억 2,600만 원 차이가 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하반기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교부 시기가 통상 11월에서 12월이므로 시기적으로 당해 연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워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은 매월 산정하여 교부되므로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액과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교육청에서는 이전 수입 관리에 한계가 있겠지만 교부 시기를 교육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2조 5,700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7억 3,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96%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불용률을 기록한 것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가용 재원을 예측하여 추계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월비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2021년에 계속비 이월 건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2022년까지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의 시설공사 등 사업의 성질상 사업의 완성 연도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2022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9억 6,900만 원 감소한 308억 3,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적절히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또는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 분석에 따르면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등 자산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 서비스 성과 등에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효율성에 있어서는 인건비 비율이 43.6%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감소하였고 서비스 성과에서도 총 지출액 대비 유형 자산 증가액을 나타내는 투자비 비율이 10.2%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개선에 일조하였습니다. 다만 재정 자립도는 전년보다 감소한 0.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교육청 재정이 이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한 것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자체 수익의 분석을 통한 미납 최소화, 수익의 개선 및 정대 방안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지표수 89개 중 10개의 지표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3개는 2년 연속 미달성되었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은 전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지표들은 기존의 성과 결과가 제대로 분석되어 수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사업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및 지표 설정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표 설정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 결과를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또는 그 목표를 상회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 수립 및 지표 설정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2022 회계연도에 31개의 성인지 성과 목표 사업 중 11개의 사업에 대해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들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에 의해 성인지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있어서는 남녀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한 동등한 참여와 기회 부여가 이루어지도록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인지 예산이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성일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경석 공보 담당관 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공보팀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설명서 65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예산 현액은 9억 8,457만 원, 지출액은 9억 8,4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집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예산 현액 9억 4,233만 원 중 9억 4,2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소통과 참여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교육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신문,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교육 소식과 정보를 담은 울산 교육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울산 교육 소식지를 발간하여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시민들로 구성된 울산 교육 기자단을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의 입장으로 교육 소식 홍보 및 정보 전달에 힘을 썼습니다. 학부모, 학생,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울산 교육 정책 전달에도 힘썼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의 날 운영, 취재 지원, 언론 기사 스크랩,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였고 양질의 보도 자료를 제공을 위해 직원 공보 역량 강화 연수 및 울산 교육 소식 기고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224만 원 중 4,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 출장과 행사 축소에 따른 여비와 공보 담당관 의원 면직에 따른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공보 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경석 공보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환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85쪽입니다. 2022년 회계 감사관실 총 예산액은 3억 3,23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2,152만 6,540원이고 집행 잔액은 1,084만 4,460원이며 집행 잔액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3.26%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사업 중 운영비 집행 잔액 236만 4,900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사항감사 자문수당 55만 원,
청렴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166만 9,9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여비 152만 원, 종합감사 감사활동비 128만 5천 원 등 감사관리 사업에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521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에 50만 8천 원의 잔액 내역은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참석 및 강사 수당입니다. 설명서 86쪽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에서 부서여비 504만 7,760원과 감사 담당 공무원 결혼으로 특정 업무 경비에서 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89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총 예산 현액은 228억 4,333만 원으로 집행액은 157억 2,764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67억 4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068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1.79%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혁신 운영을 위해 총괄기획과 및 역량 강화 강사 예비, 정책 연구 개발, 지정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5억 3,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심사수당 등 여비 653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입니다. 공간혁신 실시 설계비 9,234만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용역 7,610만 원, 개축 및 리모델링 16억 4,166만 원, 임시교실 지원 125억 1,365만 원 등 총 143억 2,44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67억 4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청량중 설계 용역비 등 3억 4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감대 확산 및 역량 강화, 현장 지원 정책 협의회, 교원 지원단 운영, 도움자료 개발, 포럼 개최,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시도 분담금 등으로 8억 3,03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공감대 확산 및 역량 강화 강사 수당 등으로 369만 원, 21년 미래학교 분담금 9,5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91쪽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 4,2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영관 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호동 총무과장입니다. 김덕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철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장대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봉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형건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22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 현액은 6,996억 345만 원으로 집행액 6,757억 4,852만 원, 이월액 194억 2,418만 원, 집행잔액 44억 3,071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774억 5,405만 원으로 집행액 1,765억
9,170만 원, 집행잔액 8억 6,235만 원입니다. 교육감 선거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정산 반환금 및 구군 공통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2,751만 원, 본청 시설환경 개선 사업 등 집행잔액 1억 3,426만 원,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 집행잔액 6억 6,147만 원입니다. 182페이지 재정복지과 소관 결산입니다. 집행액 예산 현액은 745억 7,760만 원으로 집행액 742억 6,149만 원, 집행잔액 3억 1,6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실시계획 대비 신청 학교 감소에 따라 수학여행비 1억 7,826만 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개인별 배정 복지점수와 건강검진 지원 복지점수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1,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23억 3,383만 원으로 집행액 321억 4,966만 원, 집행잔액 1억 8,416만 원입니다.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운영비 및 인사위원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 681만 원,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 여비 등 집행잔액 376만 원, 교육업무 실무사 및 장애인 특별고용 실무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집행잔액 1억 7,021만 원입니다. 197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569억 7,331만 원으로 집행액 3,363억 1,562만 원, 명시이월 12억 5,204만 원, 사고이월 9억 7,314만 원, 계속비이월 154억 7,840만 원, 집행잔액 29억 5,4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신정설 사업은 제3공립특수학교 계획 변경 및 서생초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5억 7,375만 원이며 약수초, 가칭 제2효문초, 서사초 신설비 등 명시 및 계속비 이월금 5억 3,081만 원입니다. 학교 시설 확충 사업은 남창고 별관동 정축, 호계고 연결통로 정축 등 공사 낙찰 차익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5,028만 원, 계속비 이월금이 46억 6,280만 원입니다.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내진 보강 및 성년 천장 교체 등 각급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공사 낙찰 차익 및 준공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6억 9,377만 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81억 8,7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학생교육원 리모델링 등 8개 기관 공사에 공사 낙찰 차익 및 준공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11억 6,077만 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13억 5,3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 709만 원으로 집행액 201억 6,949만 원, 집행잔액 3,7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및 전문가 여비 집행잔액 237만 원,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방역인력 지원비 집행잔액 606만 원, 폐암 의심 소견자 개인별 추가검사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6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교육여건 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80억 5,754만 원으로 집행액 362억 6,053만 원, 명시이월 17억 2,058만 원, 집행잔액 7,642만 원입니다. 학교 신정설을 위한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1,537만 원, 약수초 이전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331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위한
울산 미래교육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명한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 순수에 따라 이성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성영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72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공무원 지원 예산이 27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장님? 지금 저희들이 그 근로 지원인 지원해 주는 거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은 지금 8명이 있는데 8명이 이제 근로 지원인을 신청하면은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다음 본인이 이제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275만 원은 예, 이 그거를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예,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일반 장애인들은 그 경증 장애인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중증 장애인만. 그리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 본인이 내야 될 돈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명만 계속 하고 있어서 그분에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교육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제법 되지요. 한 7, 80명 됩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예산을 앞으로는 이것도 뭐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죠? 275만 원을 해서.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전 장애인에게 어떤 부분들을 좀 이래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증 장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도 홍보해갖고 좀 수요 조사도 좀 가능하면은, 해보고 예, 정말 지원할 수 뭐가 있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17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이게 우수 직원 국내 견학비가 연간 4명의 이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편성인 건 4명에 대해서 우리 그 민원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일선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우수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이게 4명 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여비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연수 기관에 가서 그 연수를 받으면 저희들 경비는 또 저희들이 경비를 따로 해주고 가는 여비에 대해서 가는 장소에 따라서 이 여비가 조금 차이가 아니 그게 40만 원 이 여비입니까? 예, 여비 그럼 한 사람당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이요. 10만 원. 예, 우수 이거 국내 예, 예, 견학 예비가 예, 예. 이것도 울산교육청 직원이 한 7천 명 되지요. 저희들 2만 일반 명 같은 가까이 경우는 현원이 한 16,000명. 6천 명, 7천 명 되죠. 예, 예. 그래서 우수 직원 국내 이 여비 이 부분도 사실상 저는 좀 그렇습니다. 확대를 좀 하든지. 예? 예전에 보니까 우리 다모임의 예산 이게 그죠?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없애도 안 되는가? 이게 다모임의 이게 어떤 형식이죠? 한 달에 한 번 전체 이제 한 달에 모아가지고 예. 뭐 앉아가 토론도 하고 뭐 그죠? 예, 예. 뭐도 하고 이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거든. 이것도 복지 예산의 항목에 이래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죠? 이런 건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라 그러면은 직원들이 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월요일 날
꼭 해가 강제적으로 딱 집합시켜가지고 딱 이래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 항목에 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왕 예비를 주고 이래 하려 그러면은 좀 더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해서 우수 이 직원들을 좀 많이 뽑아서 좀 이렇게 행할 수 있게끔 이런 이 다모임의 이런 예산을 없애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우수 직원 국내 견학 가는 거는 저희들 인원을 더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단장님, 네. BTL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가 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BTL로. 지금 현재 21년에 방어진 초등학교 진행하고 있고요. 22년 사업에 농소중 청량중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대상에 울산 공고. 3개가 있네. 예. 이게 예전에 우리 한 2007년도 경에는 그죠? 이렇게 왕성하게 하다가 예. 요즘 안 하지요. 거의 안 안- 한지가 제법 됐죠. 예, 2006년 정도 마치고 나서 왜 BTL 사업을 안 하다가 왜 예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아마 2004년 처음 BTL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마 신설 수요도 많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아마 예산적인 부분도 좀 한계가 부담도 되고 해서 아마 그때 추진을 하였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는 거의 그 없다가 문제점도 좀 있죠. 문제점은 그 당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저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와의 이제 일단 운영 사업의 마찰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는데 마찰이 어떤 부분에서 마찰입니까? 그냥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요 연수가 안 돼서 안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학교 공사가 끝나고 하자가 안 되는 겁니다. 하자는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하자 기간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지금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 아니 부분은. 하자가 이제 교육청에서 할 수도 없고 그 법에 예. BTL 사업 안에 협약이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못 해준다 그러고 예전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왕왕이 있어 왔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이래 BTL 사업을 한다 하니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보완을 좀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마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모으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활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시작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은 그 부분을 다 해소시켜서 약간 수정 보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은 아마 없으리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시 또 추진단에 묻겠습니다. 이월 금액이 67억이고 또 교육시설과 이월액도 177억으로 이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년도 이월액보다 이렇게 3배나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그린 스마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전 기획이라든지 아마 설계 과정에서 아마 그 수요자 측의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 협의 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시간이 좀 늘어남도 있고요. 또 학사 일정들도 아마 좀 고려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좀 파악하고 점검해서 아마 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전에 네네. 그래 하다 보면 뭐 방학 때 때문에 공사가 안 되어서 이래 뭐 딱 넘갔다 또 어떻게 했다 늘 이래 이게 보면은 다른 과들은 이만 많지가 않아. 근데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부터는 좀 유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용입니다. 우리 재정복지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대전구축과장 김옥순입니다. 우리 저 예산 남은 거에 보면 맞춤형 복지 해가지고 지금 건강검진 관련 일이 예산이 좀 남았죠. 네, 그거는 왜 남은 거죠? 네,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의 건강 정진을 위하여 40세 이상 공무원들에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나 CT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일반 검진만 실시하다 보니까 또 8,9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3차 추경할 때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30%가 일반 검진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해서 이제 그 부분만 삭감을 했었는데 이후에 또 연말에 몇 차례 독촉도 하고 또 안내장도 발생을 했지만은 연말에 뭐 여러 가지 뭐 바쁘고 또 예약이 안 되는 상황 등으로 그 미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이거는 복지 포인트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이런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못 찾아 쓰신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맞죠? 저희가 뭐 지금 기본 복지 점수는 900점이고요. 건설 복지는 300점, 가족 복지는 배우자 뭐 100점, 자녀들은 50에서 100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차례 안내를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 이제 보통 연말에 많이 하는데 또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또 바쁘게 또 바쁜 일정에 또 예약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방학도 있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요거는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도 여러 가지도 뭐 또 고민도 많고 항상 힘든 학교 생활 하시면서도 그래도 건강이나 복지에는 꼭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러고 우리 어떠나? 우리 저기 불납 결손액 그죠? 네네. 고등학교 수업료 450만 원, 학원법 위반 과태료 53만 원인데 이거는 과태료 소멸 시효가 5년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없어져서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예, 저희가 뭐 사실은 학원 과태료는 이 53만 천 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뭐 독촉을 했지만은 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만약에 있으면 압류하겠지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납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방문을 해서 또 저희가 뭐 독촉을 하기로 했는데 방문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뭐 신변의 위협에 느껴서 방문을 하지 않고요.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겠지만 압류도 못하니까 그 공문으로 그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독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멸 시효가 지나가지고 불납결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따로 징수팀이 있어요? 그 징수는 세입팀에서 계약팀에서 세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계약팀에서 이 세입 뭐 업무를 근데 보고 있습니다. 53만 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금액이긴 하다 그죠? 네. 450만 원 요거는 뭐 수업료는 뭐 어떤 내용? 시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지방 민법에 뭐 1년 정도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면 불납결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보통 1년 졸업하고 나서 1년까지 독촉을 하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면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뭐 요즘에는 고등학교 저 애들 2020년 그 저희 2학기 때부터 전면 무상 없이 무상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이제 발생된 미수납금. 아마 이런 뭐 교육청에 따로 징수팀이었고 또 그런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분 많은 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반적인 거 검토를 해가지고 뭐 받을 거는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우리
교육시설 과장님. 예. 예, 교육실과장 장대입니다. 냉난방기 관련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조금 많다 그죠? 예, 많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냉난방기는 지금 입찰을 보면은 삼성하고 LG에서 서로 붙기 때문에 두 업체 간에 경쟁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낙찰률이 한 30% 이하로 거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거의 뭐 과열 경쟁해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돼가 낙찰 차익이 많이 남은. 그렇습니다. 낙찰 차익이 설치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안대령 의원께서 냉난방기 관련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예. 그러니까 집행은 다 됐고 이제 서로 경쟁해가지고 돈이 남은 거다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대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울산교육에서 일산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다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미수납액으로 관연도 징계 부과금이 약 5천만 원 가까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징계 부과금이라는 게 수뢰나 횡령 같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단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기간 내에 나빠진 사례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던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징계 부과금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다 퇴직을 하였는데요. 한 분은 이제 교사 퇴직 교훈이고요. 이분은 작년 2월에 발생을 했고 금액이 37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저희 재산이 있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사망이 되어가지고 지방재정권 시행령에 보면 사망했을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불락개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불락개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인데 2016년 3월에 발생을 하였는데 금액이 4,8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재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럼 뭐 사망한 경우야 뭐 결손 처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 조치도 했고 또 건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또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알기로 이것도 아까 권순영 의원님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네, 지금 소멸시효는 예. 그 수업료는 1년이고요. 나머지 소송 비용액은 다 10년이고 5년이죠? 나머지 거의 다 5년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압류 조치를 해놨으면 이 부분이 유예가 되고 이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보면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아니면 배째라식의 어떤 악용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발생이 돼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교육청은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이게 징계 부과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어떤 인식, 나쁜 인식이나 선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금 또 신경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비슷한가 봐요. 저도 이거 아까 맞춤형 복지나 건강검진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권순영 의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건강검진비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만 40세 이상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1,872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인원으로 환산하니까 꽤 많더라고요.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500명 정도 보시면 돼요. 한 500명 좀 넘더라. 네. 근 600명 가까이로 580명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 잔액이 유독 교원들한테 좀 많이, 다 제로고 집행 잔액이 교원한테만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보통 동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관 서로 이렇게 지출하기도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그 지출할 때 직종이 구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액이 적은 이제 지방직이나 전문직부터 지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그러면 땡겨 쓰고 나중에 걸 다시 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또 일선 학교나 우리 본청 직원분들도 갔잖아요.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질병들도 많으실 거고 병원 신세를 지시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좀 활용해서 건강을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사유 그리고 보통 또 연말에 또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저 또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홍보와 동료를 부탁드리고, 각 실과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또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비 20만 원이잖아요. 네, 2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타시도 모든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청이요? 예, 타시도 교육청에서. 타시도 교육청과 우리가 뭐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이나 특성에 맞게끔 책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울산의 물가는 또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는 또 30만 원 지원을 30만 해주거든요.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우리 건강 검진의 종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좀 약간 인상을 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부담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게끔 한다 하면 집행률도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직원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사협력과 또 193페이지를 보면 교육공무직 건강검진비가 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35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같은가요? 예, 같은 이 부분도 케이스죠.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노사협력과 과장님도 아까 제가 당부드렸다시피 결선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이분들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공무직이든 우리 교원이든 그 공무원분들이든, 왜냐하면 울산 교육을 위해서 일선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교육 행정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금액을 올려서라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 금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 노사협력 과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재정복지과장님에게 뭐 어차피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정부 이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자체 수입이 뭐 거의 0.6%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지금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지방 재정 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울산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600~700억 정도가 넘게 이제 그 감소를 해요. 그 중앙 이전 수입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지방재생교부금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생교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뭐 법에 정해져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계속
뭐 교부해야 되나는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내 정책관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정책관 내일 오면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은 네. 어차피 재정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6,7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감소되었을 때에 그 대비는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마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오늘 뭐 질의할 게 전부 다 재정복지과장 거네 보니까 그 앞에서도 그 설명을 쭉 많이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그 이월금이라든지 그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는 제가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월금이나 그다음 집행 잔액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관행이다. 이제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물론 이제 거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 결산을 하면서 이월이나 그다음에 집행잔액 비율을 줄여가는 게 최소한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린스마트 학교 추진단 같은 경우는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31%가 넘어요. 단장님 맞죠? 거기에 대한 사유도 보니까 뭐 적절하게 다 적어 놓으셨던데 그 다음에 오늘 오신 시설교육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5.8% 정도가 됩니다. 5%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5%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월액 자체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산이 2022년도 거니까 2021년도 거와 대비해 봤을 때 이거는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내가 또 사유를 보니까 뭐 거기다 뭐 학교 짓고 시설하는 부분에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고 할 때 이미 좀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교육실과장 장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열비를 줄여야 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매년 답변 드리는 게 뭐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만 하면은 아니 그런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월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되었다는 게 본의원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21년도에는 114건이었잖아요. 맞죠? 199억, 약 한 200억. 그런데 2022년도에는 무려 135건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16억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또 이해를 합니다만은 전년도에 결산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더 이렇게 건수라든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이나 집행잔액은 관행이다. 이렇게 집행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특히 우리 교육시설과 그죠? 과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린스마트 추진단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뭐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올 것이고 그에 대해서 또 쓰고 나면 결산을 해야 될 건데 이런 이야기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 한번 봅시다. 그 재무제표를 쭉 한번 보니까 이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재무제표인데 뭐 살림을 이제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제 부채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뭐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는 뭐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0억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던데, 이제 부채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뭐 1년 안에 또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장기 차업에 대한 부채인데 이게 한 700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BTL 사업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천미경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BTL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우리 그 각 지방교육청마다 BTL을 받아야 할 퍼센트가 정해져가 있죠. 과거에 일반 시설 사업에서는 그때도 정해져 있었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마트에서도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BTL 사업의 일정 비율을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각 그 시도 교육청마다의 BTL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 강제적으로 몇 프로까지는 하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교육청이 지금 많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장기 차입에 대한 그 차입에 대한 부채 자체가 이제 BTL로 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각 그 17개 그 교육청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감소 요인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뭐 웃는 웃음으로 뭐 답변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신다는 말인데, 아무튼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런 그 장기 차입에 대한 부채들은 어떻든 간에 줄여나가는 방법이 맞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앞에 4년간에 있었던 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빚을 갚는데 그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 울산시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의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기 차입 중에서 부채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 순수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채와 BTL은 일정 부분은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주기 때문에 줄 테니 너가 갚을, 그러니까 순수 우리한테 교부되는 돈에서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 아니요, 그건 예, 알고 그 차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뭐 그렇게 프리테이지를 정해놓고 난 뒤에 기한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하나의 부채로 잡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우리 교육청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서 그게 많아서 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은 그런 그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은 요번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예. 자꾸 이제 까먹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그다음 이 성과 보고에 관련된 부분은 이 재정과에 해야 되나 정책과에 해야 되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과 교육은 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성과 보고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보고서는 재정과 맞습니까? 성과 보고서에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이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오는 거 취합을 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 그 검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쭉 하던데 그 미달성된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한번 봤어요. 각 과마다 10개가 미달성이 된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뭐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미달성된 자체가 각 과마다 이렇게 하나를 와서 취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큰 문제가 있냐라고 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는 게 이게 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은 미달성 그 10개의 그 이유를 뭐라 해놨는고 하면은 교육청에서 최고치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했다. 최고치를 한 단계 높였다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그 목표를 잡을 때 항상 뭡니까? 최고치를 잡지 중간치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설명의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거든. 그다음에 목표치를 상향했다. 당연히 목표는 상향을 해서 잡아야죠. 자, 이런 것들은 미달성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미달성을 갖다가 안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뭐 됩니까? 예, 저희 안 그래도 성과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지금 3년 3개가 2년 연속 미달성인데요.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뭐 지표 설정할 때 내실화를 기해서 뭐 해야 되지 않겠나는 분석을 했고, 성과 계획을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작성을 하는데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성과 보고서를 이제 내 가지고 결산할 때 받았다면은 그게 현행을 유지하든지 작아져야 되는데 올해는 또 1.7% 늘어났잖아요. 이게 뭔가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 네, 맞습니다. 네. 계획부터 잘못된 걸 갖다가 자꾸 시의회에서 그 의원들하고 설정을 할 이유가 있어요. 네, 계획 수립할 때 좀 설정을 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 그 목표 달성률에 또 이제 이 10개 때문에 또 이제 전체적인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과 목표를 좀 부적절하게 잘못 선정을 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성과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그다음에 지표 설정을 할 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내실화를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뭐 하라고 지금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4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달성이 많이 나오냐는 이야기.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 계획 수립 자체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 아니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줘가지고 성과 지표를 내라 그러면은 미달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도달하게끔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1.7%나 또 하락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충분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 어차피 또 내년 결산 또 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의원들하고 이 설정의 대상이 안 되도록 그야말로 이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의 발전이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에 왜 이렇게 했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이게 제가 2005년도부터 겪는 거라면. 2005년도부터 벌써 세월이 얼마나 갔어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라니 결산할 때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미경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천미경입니다. 저도 강대결 의원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내용들의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재정복지과의 그 계속비 재원 확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산서 316페이지를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7,055억 정도가 잡혀 있죠. 예. 저도 마찬가지 의문을 품는 게 이게 지금 거기서 그린스마트가 지금 한 3,500억 정도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기간이 또 2년에서 4년 정도 길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또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연간 지금 계속비가 지금 867억 요번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세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부금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안정적으로 계속 이 수급할 수 있을지 재정복지과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계속비나 뭐 이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계속비는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진행되는 교류방학 공사는 계속비를 편성을 하고 또 1차 연부액준 미집행을 이어를 하는데요.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대규모의 시설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시설 사업비 증가 등으로 총 예산 중에 1차 연도에 30%를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예상보다 공사 진척도가 늦어가지고 집행액이 감소되어서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 내용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 계속비 재원에 대한 87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867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걸 지금 물론 2년 3년에 걸쳐서 이걸 잡아놓긴 하지만 이런 그 계속비 재원이 사실은 정작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뭐 재원 잡아놓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정말 시급한 사업이 됐을 때 뒤로 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3년 멀리 잡지 말고 이 총 사업비 규모 자체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잡아놓고 본다는 식의 그런 마인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정책관에서 답변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재원 부분은 이제 정책관에서도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부채 총액이 뭐 140억 이렇게 뭐 줄어들었다고 감사하다고는 말씀하지만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그다음에 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쪽으로 뭐 분산시키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자산이나 부채 관리가 더 시급하다.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예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BTL 사업도 말씀드리긴 하셨지만 이 자산 부채 관리에 있어서 이 예산 운용이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성인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1개 그 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이제 목표를 달성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강대규 의원님 말씀하고 아주 상통하는 얘기인데 성과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달성한 그 10개 미달성한 그 지표 현황을 보니까 생존 수용 활성화, 그다음에 미인전 결석 학생 대비하는 그 복구율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청년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목표를 잡았으면 이 성과 보고서에 10개 이상 이렇게 달성 못하는 거는 이게 집행부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보고서나 승인지 결산을 분석하면서 아까 성과 보고서 그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이 가능한데도 이제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부서에 결산 끝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은 네네. 시정을 해가야지 계속 년년마다 똑같은 걸 똑같이 그냥 행정 업무에 이렇게 하는 건 이 방관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1년 후에는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충분히 저희들보다 전문가인데 어떤 뭐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느 돈이 어떻게 융통돼 가지고 빨리빨리 시급한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잡혀 있는 부분은 뒤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서로 이 총사업비 규모를 갖다가 서로 낮춰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좀 많이 실망스럽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한번 토의를 하셔가지고 계속 년년마다 이어지는 이런 내용보다는 좀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육여건 개선과 설명서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여건 개선 과장입니다. 명시율이 17억 2천이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명시율 금액이 1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모두 다 토지 매입입니다. 먼저 4억 6,458만 6천 원은 이거 2025년 개교 예정인 약수 초등학교
토지 매입비입니다. 근데 이제 2025년 개편을 목표로 해서 저희도 2022년도에 100%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 1명이 그 감정가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제 수용 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그 12억 5,600만 원 토지 매입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래교육관 지금 강동초 부지입니다. 이게 이제 부지가 원래는 이제 저희들 소유 강동초 부지인데 이 안에 이 안에 울산시청, 그 다음에 이제 북구청,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에 이제 땅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9월부터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요 타기관에 이제 부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그 심의를 받아가 용지 해제 등 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공문을 받아서 이제 원래 저 땅을 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진척 사항에 대해서 교육 여건 개선과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진척 사항이 좀 많이 늦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 관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 뭐 상당한 기간을 다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나셔서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결하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3공립특수학교 캔슬된 그 야암동 부지에 부분을 이제 옥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동 진척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실설 결정 용역을 위해 가지고 지금 시청 도시개발과하고 이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일 첫 번째 시도한 것이 저희들이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유경급 유경급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유경급 소나무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고 저번 주에 이제 울산시청에서 공문이 와서 이제 그 적성평가 단계가 남았습니다. 적성평가가 이제 가나 지역이 있는데 가나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도시개발 자체가 이제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다 지역은 지금 현재 그 옥동 지역이 토지 적성평가 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야암동에서 옥동으로 지금 부지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은 지가 지금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이 다 돼가고 건축에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던 등급 부분이나 용역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관에 들어가서 먼저 오달을 주면서 움직여야지 그냥 던져놓고 그 시에서 오는 답변 하나하나 받아서 해결하면 이게 늦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희도 이게 지금 많이 늦어진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지금 진척한 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6개월 동안에 뭐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뛰시긴 했지만 저는 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어떤 시설 부분에 지적이 있는 부분은 설계 부분부터 이런 부분 있는 부분은 체킹을 하고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3공립특수학교 기다리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많은 부분은 우리 그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달달이 좀 보고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죠. 어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오셨죠. 예. 오늘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 오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민원 부분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은 진척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려서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야암동에 지금 그 환매에 들어가는 이 부분도 옥동이 어떤 해결이 나야 환매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결정 고시가 나면 그때 판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빨리 환매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 우리가 한 5, 60억 투자했던 이 환매 부분 해결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달달이 한 번씩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지금 1억 5,100 정도가 잡혀 있던데 이 상세 내역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몇 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1억 7,500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업무 추진비인데 교육감님이 9,680만 원, 부교육감님이 3,960만 원, 행정국장님이 1,080만 원. 예. 지금 그 외에 물론 교육감님 업무 추진비 행정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요거와 지금 교육감님이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을 해가지고 또 금액이 움직이는 게 또 있으시죠? 특별교육 수요 사업에 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그 업무 추진비는 아니고요. 그 투자교육 사업하고 뭐 경상교육 사업하고 나눠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지금 예. 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8억에서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그 업무 업추비로 올라오는 게 제가 분석을 대충 해보니까 그린 스마트 부분이 뭐 밖에 외부로 많이 나가서 그런지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1950, 480 금액 좀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받아도 될까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추비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업추비가 이제 조금 부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한 부서는 또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좀 포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 정도 예. 몇 개 준비를 했는데 하나 정도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의 설명서 2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봉국입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로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몇 년간에 어느 정도 연년 그 우리가 지출이 불어났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학교 방역 사업비 네. 한 2022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방역 활동 지원금이 가장 전반적으로 한 6억 5천 정도 연년 코로나- 불어나고 있던데요. 지금 보면 208페이지에 보시면은 620 항목 학교에게 전출금 113억 예. 이 부분이 방역활동 지원금입니다. 예. 아마 우리 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요 방역비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금액이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그 방역활동 지원금은 2023 회계년도에 1학기만 지원하고 예. 2학기부터는 심각 단계에서 이제 해제가 되니까 2학기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학생들의 물품 지원금은 어떻게 돼갑니까? 그 코로나 물품 지원비는 체육예술건강과에 예.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과는 그 방역활동 지원금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 한 8, 90억, 10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 방역활동 지원금 2학기는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54억 정도가 규모입니다. 54억 정도 규모면 그래도 한 60억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60억 정도 세이브 된다 보면 되겠네요. 세이브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 코로나로 자체를 인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푸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사업비에 한 5, 60억 되는 것도 급한 사업비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역활동 지원금이 뭐 절감보다는 그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됨으로써 그 학교 안전에 또 방역 지원금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망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은 뭐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학교 안전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 한 50억 정도는 일단은 그 코로나 영향으로 그동안이 많이 지연돼 있던 부분이 조금은 뭐 작게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대비 2022년이 전체 예산이 약 한 4,800억이라는 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결산율이 전년 대비 0.19% 이렇게 더 좋아졌다는 말은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나마도 열심히 일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자꾸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노사김덕 과장님. 예, 노사김덕 과장 이철입니다. 2022년도에 교육청에서 발생된 노사 분규다 그럽니까? 앞에 뭐 일정한 뭐 데모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일단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단체 교섭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려는 해라서 단체 교섭 체결되기 전까지는 매일 뭐 분규라고 하기는 그렇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월, 5월, 4월 초까지 아마 다 그렇게 매일매일 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금 교섭 때문에 그랬다 그런 뜻이죠? 임금 교섭은 전국 단위라서 그건 1년에 한 번씩 하고 예. 단체 교섭은 지역별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그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해서 되는 건 없고요. 다른 목적은 어차피 단체 교섭 내용 중에 직종 간의 그 항의 방문은 있긴 있는데 크게 보면은 교섭 내용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노사협력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과장님, 학교 앞에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었죠? 2022년 같은 경우에 학교 스쿨존 내 안전사고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저번에 그 홍성우 위원장님도 동참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용년 초등학교 앞에 우리청 또 시의회 경찰청 합동 캠페인도 벌이고 또 PM 그런 교통 안전 지도 교육 철저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결산서를 보니까 약 한 3억 9천 정도가 전출금으로 지원됐더라고요. 그 시로 보내는 겁니까? 그 3억 전출금은 그 최근 정부에서 3년간 그 어린이 스쿨존 그 CCTV 정비 사업 또 그런 사업으로 울산시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한 3억 9천 정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전출한 돈입니다. 근데 저 며칠 전에 내가 그 학교 캠페인도 한 가봤는데 뭐 횡단보도 도색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일선의 학교에도 많이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처음으로 그 교통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울산경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더 이상 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등 교육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의회 제1차 정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